안녕하세요. 주책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숫자입니다. 숫자. 피터 린치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꼭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중요한 숫자들은 뭐가 있는지, 또 중요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그럼 주책연구소 오늘의 연구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제일 먼저 살펴볼 숫자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특정 제품 때문에 어떤 회사에 관심을 갖게 됐을 때 그 특정 제품이 그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매출이 1조 원대인 대기업 A가 있고 1년 매출 1천억 원 정도 되는 중소기업 B가 있다고 했을 때 두 회사가 비슷한 컨셉의 제품을 이렇게 내놨다고 볼게요. 이렇게 비슷한 컨셉의 제품을 내놔서 둘 다 한 100억 정도 비슷한 매출을 일으켰다. 이렇게 가정을 해 볼게요. 1조 매출 회사에서는 100억 매출이 비중이 얼마 안 되죠. 하지만 이 1000억 매출하는 회사에서는 이 100억이라는 매출이 정말 유의미한 신제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품으로 인해서 주가에 끼치는 영향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피터 린치가 생활 속에서 쓰는 보석 같은 종목을 찾으라고 하잖아요. 주변에서 찾으라고.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험해보고 내가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회사 주식이 눈에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회사 내에서 얼마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꼭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너무 유명한 숫자죠. 약자죠. Price Earning Ratio.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PER, 퍼입니다. 퍼. 주가 수익 비율. 퍼는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값인데 어느 회사가 거둔 순이익으로 몇 년을 똑같이 벌면 그 회사를 살 수 있겠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좀 편할까요?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1000억짜리 회사가 있는데 순이익이 100억이면 퍼가 1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이익이 50억이면 퍼가 20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100억씩 벌면 10년이면 1000억짜리 회사를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1년에 50억씩 벌면 20년을 똑같이 벌어야 1000억짜리 회사를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퍼는 20보다는 12, 즉 낮을수록 좋습니다. 퍼가 낮을수록 그 회사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방금 얘기해 드린 내용은 그 퍼의 기본 개념이고요. 피터 린치는 책에서 주가 수익 비율은 그 회사의 성장률하고 같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장률은 당연히 이익의 성장률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회사의 연간 이익 성장률이 12%라고 칠게요. 그 회사의 또 주가 수익 비율, 이 퍼가 6이면 매우 좋은 상태, 즉 저평가 상태에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익 성장률은 6%밖에 안 돼. 근데 퍼가 12야. 이 회사는 고평가 상태에 있는 회사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터 린치는 이 주가 수익 비율, 이 퍼가 연간 그 성장률의 절반 정도면 진짜 매우 유명하다. 반대로 연간 성장률의 2배면 매우 불리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터 린치 자체도 펀드에 편입할 종목을 분석할 때 항상 이 기준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부채 요소입니다. 피터 린치는 좀 회생주나 이 문제가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더 부채에 관심을 가진다고 해요. 피터 린치가 이 부채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좀 기업이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기업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생존과 파산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 1순위가 부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많은 신생기업은 항상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책에서 전자부품회사 두 곳을 비교하면서 예를 들어주고 있거든요.
두 회사 모두 전자회사인데 전자 부품업이 한때 좀 불황에 빠졌다고 해요. 옛날 미국의 그 예시인데 두 회사 모두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그냥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A라는 회사가 당시에는 부채가 1억 달러가 넘는데 회사의 현금은 300만 달러밖에 없고 자산이라고 가지고 있는 거는 재고자산 한 7,200만 달러 정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전자 부품업이 불황인데 그 재고자산 7,200만 달러가 제가 받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빚이 감당이 안 되겠죠. 근데 다른 B라는 이 똑같은 전자 부품 회사는 부채가 1,700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됐었고 현금은 오히려 그거보다 더 많은 3,600만 달러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요 차이로 이 두 전자 부품 회사가 어떻게 갈렸냐면 전자 부품 업종 자체가 회복기에 들어서고 나서는 아까 부채가 많고 재고자산밖에 없었던 이 A 기업은 주당 10센트까지 떨어질 정도로 회사가 망가졌고 이 B 회사는 이 부채보다 현금이 더 많았던 B 회사는 4배 넘게 주가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예시는 부채 규모에 관한 내용이었고 부채의 구조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단기보다는 장기 차입금이 회사나 주주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장기 차입금은 좀 채무자가 이자만 상황실이 이렇게 지급하면 상황이 아무리 나빠져도 이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해요. 즉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어준다는 말이죠. 네이버 들어가 보면 부채 비율도 바로 볼 수 있어요. 부채 비율도 볼 수 있고 부채 종류도 다 볼 수 있으니까 관심 종목이 생겼을 때 이 부채에 관해서도 관심 있게 공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피터 린치가 말하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숫자들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요 3가지 외에도 책에서 다른 여러 가지 숫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이 관심 가져야 할 숫자들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배당, 재고, 현금 흐름 이런 여러 요소들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나오거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다뤄볼게요. 오늘의 주책연구소 한 줄 메모는 관심 가져야 할 숫자들 찾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에 소중한 시간 투자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무리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